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니까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의 그 성장 유망 섹터를 딱 하나만 꼽자면 저는 무조건 그 인공지능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AI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 AI의 어느 분야가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23년 초에는 그 챗GPT 때문에 오픈 AI가 부각되면서 그 순수 AI 관련주가 가장 먼저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생성형 AI에 필요한 GPU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는 AI 가속기에 필요한 그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가 부각됐었고, 또 한미 반도체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그 멀티 레이어 보드, MLB를 만드는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AI의 스코프가 계속 넓어지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2024년에도 이런 식으로 AI 스코프가 계속 넓어지리라 생각은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쪽은 온-디바이스 AI하고 NPU라고 생각합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이미 2023년 그 말에 부각이 되면서 오픈엣지나 퀄리타스 등 관련 주식들이 큰 상승을 했고요. NPU 관련해서는 그 리노공업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픈엣지나 퀄리타스가 진짜 온-디바이스 수혜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역시 진짜 NPU 수혜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진짜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온-디바이스하고 NPU의 그 수혜주들을 계속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수혜주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온-디바이스하고 NPU의 그 진짜 수혜주라고 판단되면 과감한 그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그 비전 프로라는 MR 헤드셋을 조만간 출시합니다. 애플은 이 기기를 최초의 공간 컴퓨터라고 소개합니다. 비전 프로는 애플의 모든 기기와 연결이 됩니다.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안경을 착용하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iOS 17의 자동 수정과 받아쓰기 기능에 생성형 AI 기술의 핵심인 트랜스포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때마다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은 문맥에 기반한 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한 단어나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기능도 있어서 사용자의 발음이나 억양, 심지어는 사투리까지도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되어 의미 있는 정보와 문장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기기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비전 프로는 메타버스 관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메타버스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전 프로가 메타버스 안에서 생성형 AI와 결합되어 현실감을 높이고 그래서 몰입감을 높인다면 의외로 메타버스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초에 미국 민간 우주 기업 두 곳이 세계 최초 자리를 놓고 달에 무인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아스트로보틱하고 인투이티브 머신인데요. 성공할 경우 1969년 이후 달에 착륙하는 최초의 민간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우주 여행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참고로 스페이스X의 우주 여행은 달나라에 가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달에 착륙을 해서 직접 달을 밟는 것은 아니고 우주선이 달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에 도달한 후 우주선 안에서 달을 구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달 여행에는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대기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마선까지 다녀오는 것입니다. 카르마선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색의 지구를 관찰하고 돌아오는 여행인데 티켓은 2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계기로 2024년에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주가도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율주행도 2024년에 혁신기술로 부각되면서 1단계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혁신산업의 주가 상승 사이클입니다. 1단계 상승이라 하면
지금 보시는 차트의 1번에서 2번까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2024년에 1단계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오랜 소외기간을 극복하고 실적이 나는 기업을 중심으로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금리에 민감한 섹터입니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플레 관련 지표들이 그 약세를 보이면서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도 2024년에 주목해서 봐야 할 업종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AI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엔비디아, AMD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마이크론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그 글로벌 IB들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나타난 호실적뿐 아니라 잘 나온 가이던스, D램의 정상화, 그리고 마진의 증가, AI 산업의 수혜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면이 긍정적입니다. 엔비디아도 금년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CNBC는 그 AMD가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AMD도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만약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옮겨간다면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 후발로 삼성전기가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MPU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비상장 3인방이 있습니다. 리벨리언, 퓨리오사 AI, 그리고 사피온입니다. 이들은 모두 AI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MPU를 설계하는 팹리스이기 때문에 MPU의 그 직접 수혜주이고, 그래서 이들 비상장 3인방이 상장을 하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저는 인텔리안 테크를 수혜주로 꼽은 바 있습니다만, 인텔리안 테크는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엄청난 상승이 나올 종목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탄력적 상승을 기대한다면 새로 상장한 컨텍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컨텍은 현재 오버행 물량을 소화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트칩에 관심이 있는데, 만약 넥스트칩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락을 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 다수의 그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있습니다. 저는 2024년에 가장 유망한 섹터는 무조건 AI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이거다 하고 떠오르는 AI 종목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섹터보다는 종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AI 섹터를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 안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기업이 있고, 또 저성장 섹터라도 그 안에서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양식품 같은 회사는 음식료 섹터 안에 속하지만 주가가 몇백 %씩 상승하는 구조적 성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섹터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2024년의 그 저희의 핵심 종목은 지노믹트리, 삼천당 제약, 파도 이렇게 3개입니다. 지노믹트리는 그 솔직히 말하자면 이 종목은 2024년에는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워낙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2024년에 이걸 선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그 리스크도 있습니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2024년 연말까지 매출이 30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 종목에 편입됩니다. 금년에는 개별 기준 매출액이 20억 원을 살짝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것을 알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만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삼천단 제약의 모멘텀은 아일리아의 그 바이오시밀러인 SCD-411입니다.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규모는 무려 16조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와 당뇨 환자의 증가의 영향으로 2028년에는 28조 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이걸 치료하는 오리지널 약이 아일리아인데, 이게 내년에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에서 물질 특허가 만료되고 미국에서는 2025년에 물질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삼천당 제약에서 아일리아의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크게 성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의 유망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현재 일본, 캐나다, 그리고 유럽 5개국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누적 기준으로 그 규모가 5조 7천억 원입니다. 앞으로 미국, 그리고 유럽 나머지 국가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종목은 그 파두입니다. 파두도 2024년의 기대주입니다. 파두는 2024년 4분기부터 큰 폭의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봄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세 종목은 2024년 내내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기업에는 제가 이미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어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 추천 아니고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때가 되면 아마도 2024년 새해가 됐을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